안녕하십니까, 천하가입니다. 복합작용. 고등학생도 메일로 보내왔더라고요. 첨가물에서 자체가 보고 많이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 축적성은 알겠는데 복합작용. 아니, 한 가지 물질은 안전하다고 해도 두 가지 물질이 만나고 세 가지 물질이 만나고 이것이 만나면 알 수 없는 독작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뭐 실제 식품에 보면 복합작용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맛에 있어서는 뭐가 있냐 그러면 MSG를 하나가 있을 때는 양이 이 정도 넘어가야지 느낄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핵산계통의 물질이 있으면 이것보다 훨씬 10배, 100배 작은 양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칠맛을 낼 때는 MSG 하나만 내지 말고 핵산계 물질을 넣어라. 그죠? 고기에 있는 핵산적인 많으니까 멸치국물. 그러니까 MSG는 자, 다시마 많다. 다시마에다가 핵산은 어디 있냐? 멸치에 많다. 멸치국물 넣거나 우리 뭐죠? 가스오부시 이렇게 넣어라. 심지어 향도 감칠맛을 높여준다. 이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조금 ppm을 넣었더니 맛이 올라가더라. 복합작용이잖아, 이게. 상승작용이. 보통 감미료 넣었더니 이게 아세트알파함과 아스파탐을 넣었더니 원래 있었던 농도보다 반반 섞으니까 원래보다 150%가 더 달게 느껴지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계라제인데 죽처럼만 돼. LBG란 것만 있을 때는 죽처럼 돼. 잔탄검을 넣을 때는 죽처럼 돼. 두 개를 했더니 말랑말랑한 겔이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래 물질에 비해서 섞으면 갑자기 이렇게 점도가 팍 올라가는 현상이 있고, 카라기난이 있어. 점도가 별로 안 작게. 우유가 있어. 갑자기 점도 똑같은 걸 넣었으면 갑자기 점도가 팍 5배 이상 올라가. 이런 물리적인 상승작용도 있고. 또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뭘 넣었더니 이치가 덜 나. 초콜릿 기름하고 코코아 버터하고 야자기를 섞었더니 두 개를 섞었더니 갑자기 용점이 훨씬 낮아지고 훨씬 부드러워져. 약해져 버려. 이거 상온용 초콜릿에는 굉장히 안 좋은 특성이 되고 아이스크림 초콜릿에는 좋은 특성이 돼. 그러니까 억제하는 작용. 그러니까 맛에 있어서는 맛을 높여주는 작용, 억제하는 작용. 물성에 있어도 도와주는 기능, 강화되는 기능, 약화되는 기능. 기능이 다 있거든요. 그다음에 향 같은 경우는 수용체가 있으면 한 가지 물질을 넣는데 얘가 수용체를 얘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얘 자극하고, 이 물질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자극하고 여기도 자극, 이 물질이 이거죠. 물질 자극하면 이렇게 반응이 다 한 군데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작용하는. 그러니까 어떤 물질끼리 섞이냐에 따라서 하나 했던 것보다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거죠. 이렇게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실제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사건이 뭐가 있냐 그러면 페닐알라닌으로부터 벤조산이 나오는데 이게 보존용, 안식향산, 파라벤 형태에 따라서 라고 하는 건데 기능성 음료에다가 비타민C를 많이 넣었더니 비타민C하고 A하고 만나서 벤젠이 나와서 발암성 물질이 만들어졌다. 물론 그 양은 굉장히 작고 안전했어요. 공기 중에도 계속 벤젠 들어있습니다. 그 물질 자체에 있으면 걱정이 살 수가 없죠.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있으니까 이때 했다라고 하면서 이 예시를 드는 거죠. 봐라. 니들이 뭐 벤조산 안전하다 그랬고 비타민C 안전하다 그랬는데 두 개 만났더니 알 수 없는 물질이, 예상하지 못했던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았냐. 그러면 이게 벤조산만 그럴 것 같으세요? 우리 방향족 아미노에서 계피산, 뭐 벤자알데하이드, 이거 뭐 피스타치오 있고 이런 향기 물질마다 다 엮어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 사건은 누가 일으켰냐면 비타민 C가 일으킨 거예요. 산화 항산화력이 있어가지고 반응성이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얘를 끊어낸 거고 얘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얘 다 만들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우유든 어떤 성분이든 다 뒤져보면 소량의 포름알데하이드, 벤젠이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무슨 화학 공장에서 오염됐겠어요? 이런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양이 그렇게 무섭게 많단가요? 있으면 소량 있는 거죠. 소량 있는 거지 그게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첨가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뭐 발효식품을 만들었다. 술을 담갔다. 그러면 향이 복잡하잖아요. 커피를 볶았다. 얼마나 복잡한 물질이 만들어졌겠어요.
그 물질은 그런 독성 물질이 안 만들었다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굽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양은 항상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양이 작죠. 그러니까 이런 복합작용이 무서운 사람은 절대로 그 많은 화학물질로 되어 있는 복잡한 풍미를 지닌 뭐 와인, 발효식품, 치즈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죠. 정말 알 수 없는 화학물질에 의해서. 커피도 마시면 안 돼요. 커피 향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천종이 가까이 돼요. 어떻게 마셔? 근데 그런 건 복합작용이 안 일어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복합작용이 불리한 작용만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유리한 것도 만들어지죠. 아황선이 자극성이 있는데 땅콩을 만나면 땅콩 알러지가 줄어든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음식, 즐기고 있는 음식의 주 기술은 발효하고 가열인데 여기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졌는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많죠. 그러니까 그건 안전하고 그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쪽의 변화도 있었지만 소량의 독성의 물질이 있는데 항상 그 양은 충분히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 받아들이는 거지. 이것 말고 검증되어 있는 거기에만 특별하게 많이 일어날 거다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물질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상승작용 말했는데 제가 뭐 구루탐산에다가 암 물질이랑 맡으면 감칠맛이 폭발하나요? 워낙 예외적이니까 따로 말해줄 정도 작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하고 상승작용이 있을 확률은 이것밖에 없는 거죠. 거의 100개 중에 하나 안 되는 거죠. 그럼 딱 2개를 넣었는데 다른 게 추가되면 아 이거하고 상승작용이 있으니까 다른 걸 집어넣으면 희석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를 집어넣으면 그만큼 개별 성분 양은 줄기 때문에 얘는 거꾸로 중화시키고 억제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성분이 많으니까 그만큼 나쁜 작용만 지들끼리 모여서 뭐 사보타지를 해서 전혀 엉뚱한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물질이 만나서 분명히 좋은 작용도 일어날 수 있고 나쁜 작용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특별한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가지 작용을 우연히 2개 만나서 다른 작용을 했는데 세 번째 게 왔으면 아 나쁜 작용이 있는 것이 더 증폭해서 3배, 4배 퍼지는 게 아니라 이걸 희석하는 효과로 작용하는 거지 이걸 더 증폭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나오는 거고 평균적으로는 무조건 안전한 거고요. 칵테일 효과는 정말 정교한 설계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임의로 일어나서 독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